2년을 기다려온 얘기.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나? 오늘은 제가 인사를 드리러 나왔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차차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하면서 내가 꽁 잡는 매다. 매는 자기인데 꽁은 이제 누군지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 장관이 잡으려고 하는 게 꽁이 맞는지 그리고 본인은 매가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윤석열 전 총장 꽁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꽁 잡는 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당내 주자들 홍준표, 황교안, 뭐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데 매 누구입니까? 매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실수해가지고 자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별똥별의 순간입니다. 본인이 적이에요. 본인을 극복해야 됩니다. 윤적윤? 예, 윤정윤이에요. 국민학평론가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꽁 잡... 한동훈입니다. 뭔가 내부 고발을 한다. 저는 홍준표 의원이 잡을 것 같아요. 야권 후보가 된다고 하면 홍준표 의원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만나는 첫 번째 외래무달인데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준중권 교수 같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자기 욕 좀 해달라 이런 얘기 하고 다닌대요. 원래 좀 유연하고 근데 내가 볼 때 마음가짐이 좀 바뀌었어요 홍준표가. 왜냐? 전까지는 빨간색에 그렇게 집착을 했어. 빨간색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심지어 어디 등산 가면은 빨간색 맞아요. 티셔츠 입고 가고. 근데 요즘에 무슨 색깔을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바른정당 색깔 입고 다녀요. 옥색, 민트색 이거를 입고 다녀요. 뭔가 바뀌었어요 지금. 황교안도 지금 엑스파일 나왔을 때 이게 공안 쪽의 작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바로 따라 붙잖아요. 한국 이제 검사 중에 공안을 상징하는 검사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지금 다 야권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누가 매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특수대 공안 구도는 뭐 여기에 될 건 아닌 것 같고 야당 소속인 주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지금 태도의 어떤 차이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유승민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이 견제하잖아요. 법조인들은 과거만 생각하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경쟁을 하려고 들잖아요. 하태경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격수 본능이 있어요. 네, 뭔가 할 겁니다. 꽁 잡는 매는 한 마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린치를 딛고 일어나면 이제 금강불개가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나오고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꽁 잡는 매라고 본인을 포지셔닝하면서 나와. 그러면 언론은 어쨌든 추윤 중심으로 또 이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야권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두 가지 갈래길이 다 있어서 일단은 추미애는 뜹니다. 제가 봤을 때 지지율이 뜨게 돼 있고 이재명이 그걸 진압을 하면 결국에는 이재명 판이 되는 거겠죠. 최종 승자는 나다. 근데 추미애가 뜨는 과정에서 레이스를 지배해버리면 그래서 이재명이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은 그건 이재명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뜬 추미애를 이재명이 이겨야 된다. 네. 추미애가 뜨는 과정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추미애가 떠면 그걸 이재명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뭐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더라도 어쨌든 어차피 이기는 이겨야 그림을 된다. 연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재명 지사한테 좀 좋은 판이 열린 거는 경선이 연기가 안 됐습니다. 경선이 너무 늘어지지 않고 9월 정도에 끝이 나는 거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좋은 방금 조건이죠.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동접이 1,200명이 돌파를 했고요. 1,300! 1,300 돌파. 동접 1,000명 되면 건반 치면서 노래 한번 하세요. 건반이 있으면 뭐 김한의 곁들임 댄스. 성대모사로 추임새를 넣는. 여권 얘기해보죠. 정세균, 이광재가 단일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반 이재명 연대는 아니다. 누구나 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나에 이재명이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정세균, 이광재가 단일화 한다는데 이게 큰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눈을 굴려가는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그만 눈덩이로 끝나는 건지는 몰라요. 모른다. 컷오프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9명 중에 6명만 통과한다고요. 근데 이 둘이 단일화하면은 그 6명 중에 1명이 될 가능성도 이제 생길 수도 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올라가서 2차적으로 단일화를 또 굴린다. 그게 2차적 단일화가 될지 아니면 컷오프 전에 더 크게 그러면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될지는 지금 모르지만 결국은 큰 덩이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빅 4명. 그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랑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들인데 정세균, 이광재가 단일화하는데 거기 끼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낍니다. 김수인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1위 말고 나머지 뭉쳐서 1위 제끼자. 이게 역대 대선 경선에서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1등은 자력으로 1등이 본인 에너지로 1등이 되는 것이고 97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신한국당에 그때 경선이 있었죠. 네. 네, 그때 경선할 때에 약속을 했어요. 이 반이회창 연대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등하는 쪽에 몰아주자. 그래서 2등을 이인재가 했어요. 3등 이한동하고 3등부터 대부분이 1차 투표 끝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제 선배님들 어디 가십니까? 했는데 막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회 정의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요번에 정세균하고 이광재 단일화도 본인들이 반 이재명 단일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왜냐? 거기에 이낙연, 추미애 못 끌어들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만만한 조합끼리 일단 조합을 맞춘 거고, 그다음 그 두 사람은 참여정부 때의 핵심 인사였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 단일화에 한 명 더 끼울 수 있다면 김두관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이낙연 추미애 입장에서 거기 낀다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이 무조건 대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시기도 하기 때문에 안 낍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반 이재명 단일화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낙연 쪽에서도 없다고 얘기하고 정세균 이광재 쪽에서도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단일화를 한다는데 친 문재인 단일화.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를 하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의견이 비슷한지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미지는 경제 대통령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 재난지원금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두 사람 입장 다른 것 같거든요.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맞추는 건지 서로. 근데 또 변수가 있는 게 7월 11일에 6명 컷오프를 하잖아요. 근데 이후에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거든요. 뭐 지역별 순회 경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바이벌 라운드식으로 뭐 6등 떨어뜨리고 그 다음 주에 5등 떨어뜨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단일화로 가는 수순이라서 그래서 이낙연 후보나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도 굳이 뭐 자발적 선제적 단일화를 하진 않겠다. 그 맥락을 잘 만들어 놓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정세균 전 총리 이런 얘기했어요. 6명이 나가가지고 아무튼 뭘 한다고 할 때는 1등의 과반을 못 먹을 거 아니냐. 이재명 지사가 50% 이상은 안 될 거니까 결선 투표를 분명히 할 것이다. 결선 투표를 할 때 이재명이 아닌 사람에게 나머지 주자들 지지층이 몰아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겨레 TV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150여 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 1,042개의 물건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된 거야? 대단하네요. 예. 닌텐도 스위치 팔아요? 닌텐도 스위치 파나요?